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할 말이 없는. 오늘의 핵심 질문: 부부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콱 치고 들어올 겁니다. 수많은 부부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부부관계의 비밀, 회복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긴 대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화가 자꾸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대화를 평생의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은 거대한 사건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변화가 사랑을 조금씩 녹슬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6가지 핵심 비밀을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일부 부부관계는 규칙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람, 경제적 어려움, 시댁, 처갓집 문제? 물론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상담을 해보니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생활 규칙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상의 변화였어요. 사례 1, 김민수 형이 부부 결혼 7년 차. 처음 1년,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며 따뜻한 인사.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뭐 먹었어? 맛있었어. 안부 전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나누는 시간. 5년 후,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핸드폰만 보며 무언의 시간. 전화는 늦어. 먼저 자 같은 연락만.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각자의 일에만 몰두. 7년 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됐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결국 이혼 상담소를 찾게 됨. 이 부부에게 무슨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것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관계도 작은 무관심들이 모여서 큰 균열을 만듭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5가지 작은 변화. 1. 인사의 소멸. 안녕, 잘 갔다 와 같은 기본 인사가 사라짐. 2. 관심의 축소. 상대방의 하루, 감정, 고민에 대한 질문이 줄어듦. 3. 스킨십의 감소. 손잡기, 어깨 두드리기 같은 자연스러운 접촉이 없어짐. 4. 감사 표현의 중단.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이 당연하게 여겨짐. 5. 미래 계획의 단절. 함께할 계획, 꿈에 대한 대화가 사라짐. 명언의 지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각자의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관계 회복의 첫걸음: 작은 규칙부터 되찾기. 부부들에게 가장 먼저 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3초 동안 배우자와 눈을, 하루에 3분 동안 배우자의 이야기 진심으로, 매일 배우자의 좋은 점 3가지 찾아서 마음으로라도. 이 간단한 법칙만 일주일 동안 실천해봐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한 박철민 정수연 부부 결혼 12년 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7회 8년간 그냥 지나쳤던 사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3일째부터 서로 말이 늘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예전처럼 웃으면서 대화하게 됐어요.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작은 습관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연기라는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짜 같다. 진심이 아니다.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연기가 사랑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례 2 조한국 김미영 부부의 기적. 결혼 15년 차 조한국 김미영 부부.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아내는 육아와 살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것도 지겹고 대화는 아이들과 생활비 얘기뿐. 어느 날 아내 김미영 씨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나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딱 한 달만 연기해보세요. 남편을 좋아하는 척, 고마워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 번만 해보세요.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요. 30일간의 실험. 1주차 여보, 오늘 넥타이 색깔 참 잘 어울려. 사실 별로였음. 2주차 당신 덕분에 든든해. 속으로는 답답했음. 3주차 고생 많았어. 피곤하지? 진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 4주차 우리 남편이 최고야. 어느새 진심이 되어버림. 결과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김미영 씨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연기의 과학적 근거. 심리학에서 이를 행동 선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포즈를 2분간 취하면 실제로 자신감이 높아짐.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됨.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김. 성경의 지혜,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연기가 아닌 전략적 사랑. 사실 연기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참 예뻐 보여라고 말합니다. 100% 진심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밝게 만들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정말 멋져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좀 더 노력하면 좋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남편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4가지 전략적 사랑의 기술. 1. 칭찬의 연기. 상대방의 작은 장점도 크게 인정하기. 당신 덕분에 행복해. 같은 감사 표현하기. 2. 관심의 연기. 피곤해도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질문하기. 3. 스킨십의 연기. 자연스러운 어깨 터치, 손잡기, 포옹 먼저 시도하기. 4. 미소의 연기. 배우자를 볼 때 의도적으로 미소 짓기. 인상 쓰고 있는 자신 의식하기. 명언의 지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 진심입니다. 3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여러분, 부부 사이가 파국으로 가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0년 쌓아온 사랑도 한순간의 말실수로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3 한마디로 무너진 18년 결혼생활. 이창호 박선영 부부. 결혼 18년 차. 평소에는 큰 갈등 없이 살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침울해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잘했는데? 당신도 당신 엄마처럼 잔소리만 하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단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3가지 금기의 말. 존 가트맨 박사가 발견한 4가지 말의 독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배우자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말.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발작 버튼이 있어요. 남성의 발작 버튼. 당신은 무능해. 돈도 못 벌어오면서. 남자답지 못해. 여성의 발작 버튼. 당신은 예쁘지 않아. 다른 여자가 더 낫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욕설과 인격 모독, 부부 사이에서 욕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XX 같은 놈, XX년 같은 욕설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듣는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가족을 들먹이는 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도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당신 어머니 닮아서 그래. 역시 당신네 집안은. 이런 말은 상대의 뿌리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 미국 시애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싸움에서 인격 모독을 하는 커플의 94%가 5년 내 이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커플의 87%가 관계 악화 경험, 이 욕설을 사용하는 커플의 78%가 심각한 불신 관계로 발전,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의 회복법. 만약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1단계 즉시 사과하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2단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그런 말 하면 안 됐어. 3단계 앞으로의 다짐.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4단계 행동으로 보여주기. 며칠간 더 따뜻하게 대하기. 부부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4부. 좋은 배우자의 조건 4가지. 여러분, 좋은 배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연봉 1억. 외모 10점 만점. 명문대 출신.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사례 4조건 대인성. 얼마 전 상담했던 이미희 씨 35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 의사. 남편 연봉 2억. 외모 준수. 하지만 성격이 거만하고 아내를 무시. 3년 만에. 두 번째 결혼. 중학교 교사. 남편 연봉 5천만 원. 평범한 외모. 하지만 착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김. 현재 8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 이미희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졌지만 불행했어요. 두 번째 남편과는 전셋집에 살지만 매일 행복해요. 좋은 배우자의 4가지 조건. 1. 인간성이 좋은 사람.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이 바른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할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성이 부족한 사람과는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없어요. 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짐. 사랑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되돌려주게 됨. 한쪽만 사랑하면 관계가 불평등해짐. 3. 합리성을 가진 사람. 대화가 통하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알. 감정적인 사람과의 결혼은 매우 힘들어요. 평생 감정을 달래주는 역할만 해야 하거든요. 4.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없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이 없음,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평생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우선순위, 만약 4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순위 인간성 가장 중요, 2순위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 3순위 합리성, 4순위 건강, 명언의 지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2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1눈을 감아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결혼 전에는 신중하게 선택하되 결혼 후에는 단점보다 장점을 보라는 뜻이죠. 잘못된 배우자 선택의 기준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기준들, 외모 시간이 지나면 모두 늙어요. 돈은 벌 수도 잃을 수도 있어요. 학벌 인생에서 학벌보다 인성이 중요해요. 집안 좋은 집안이라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 인성,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조건이 아니라 인격에서 만들어집니다. 외적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내적 성품은 평생 갑니다. 5부, 실제 사례 연기로 살아난 부부들. 지금부터는 실제 부부들의 감동적인 회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례 1, 20년 냉전. 연기로 되살아난 사랑. 배경 김태준 최영숙 부부 결혼 20년 차, 자녀 2명. 문제 상황, 5년간 거의 대화 없음. 같은 침실 쓰지만 등 돌리고 잠. 아이들 앞에서도 차가운 분위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최영숙 씨가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남편만 보면 속이 뒤틀려요.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혼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딱 3개월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실험 내용 하루 한 번 연기하기. 1주차 작은 칭찬부터. 여보, 오늘 셔츠 색깔이 잘 어울리네. 사실 별로였음. 고생 많았어. 속으로는 뭘 고생했다고. 2주차 관심 표현하기.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정말 관심 없었음. 점심 뭐 먹었어? 듣기 싫었지만 참고 물어봄. 3주차 신체 접촉 시도. 어깨 살짝 터치하기 어색했지만 억지로. 음식 건네줄 때 손 스치기 의도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같은 단답형이었는데 3주 후엔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3개월 후의 결과, 김태준 씨가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 오랜만에 우리 집이 집 같아. 고마워. 그리고 최영숙 씨의 고백. 정말 신기해요. 남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싶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 부부는 제2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바람핀 남편. 연기로 되돌린 아내. 배경 박성민 이현주 부부 결혼 12년 차.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어요. 발각된 후 바람은 정리했지만 부부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이현주 씨 믿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박성민 씨 미안하다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회복 전략 단계별 연기법. 1단계 일단 폭발하지 않기. 화가 나도 욕하지 않기. 과거 얘기 꺼내지 않기. 하루 한 번은 평상시처럼 말하기. 2단계 작은 배려 표현하기. 식사 준비해주기 마지못해서라도. 빨래 해주기 당연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안부 묻기 정말 관심 없어도. 3단계 미래 대화 시작하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이번 휴가는 어디 갈까? 우리 노후에는 뭐 하며 살까? 6개월 후의 기적.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만 잘할게.
이연주 씨의 소감. 처음엔 정말 억지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사랑해요. 연기 성공의 3가지 비밀. 이 사례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3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1.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함. 인사, 칭찬, 관심 표현 같은 작은 것부터. 2. 일관성 유지하기.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음. 최소 3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남. 3.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처음엔 냉랭한 반응이 당연함.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기. 명언의 지혜.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연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사랑 전략입니다. 진심은 연기에서 시작되어 진심으로 완성됩니다. 6부. 평생의 대화로 가는 길. 여러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부부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행동.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것들. 1.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건네기. 2. 배우자의 눈을 보며 3초간 미소 짓기. 3. 핸드폰 보지 말고 하루 있었던 일 물어보기.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4. 작은 칭찬 하나씩 매일 하기. 5. 자연스러운 스킨십 시도하기. 어깨 터치, 손 잡기. 6.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1가지 준비해주기.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는 거. 7. 함께 할 수 있는 미래 계획 하나 세우기. 여행, 취미. 마지막 이야기. 90세 할아버지의 고백. 제가 상담을 하다가 만난 90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머니와 65년을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았네.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엔 결혼해서 사랑하게 됐어.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젊은 부부들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일매일 상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모든 부부가 갈등을 겪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함께 견뎌내느냐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사 한마디, 미소 하나, 관심 표현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몇 주 해봐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해보신 후기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다른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평생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란 결국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산도 함께 오르고 골짜기도 함께 건너야 하는 인생의 파트너죠.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때로는 지혜가, 그리고 때로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진짜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숲속에 2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은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은 내가 먼저 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연기라도 하며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